서울 강남에 사는 50대 후반의 박 씨는 최근 이상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이 가진 아파트 세 채를 모두 팔고 단 한 채만 남기기로 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멀쩡한 재산을 왜 줄이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제는 한 채만 있으면 된다고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서울과 경기 전역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박 씨와 똑같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채를 팔아서 단 한 채에 집중하는 이 기묘한 현상.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집값이 왜 오르는지 또는 왜 오르지 않는지 그 명확한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박 씨가 처음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것은 20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샀습니다. 몇 년 후 그 아파트 값이 올랐고 박 씨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또 다른 아파트를 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손에는 아파트 세 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강남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고 하나는 경기도 중심부에 있었으며 마지막 하나는 외곽 신도시에 있었습니다. 박 씨는 만족했습니다. 세 채의 월세 수입이 쏠쏠했고 집값도 꾸준히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에서 가까운 아파트는 계속 값이 올랐지만 나머지 두 채는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아니, 어떤 해에는 오히려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박 씨는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강남 근처 아파트는 몇 억씩 올랐지만 외곽 아파트는 여전히 그 자리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세입자였습니다. 강남 근처 아파트는 세입자 구하기가 쉬웠지만 외곽 아파트는 달랐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도 새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씩 빈 채로 두어야 했습니다. 월세로 전환하려고 해도 원하는 가격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박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새 채를 유지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매년 올랐고 관리비도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박 씨는 주변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요즘은 여러 채를 가진 것보다 한 채를 잘 가진 게 낫다는 말이었습니다. 박 씨의 친구 중 한 명이 이미 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가진 아파트 네 채를 모두 팔고 강남 한복판에 아파트 한 채만 샀습니다. 박 씨가 물었습니다. 미친 짓 아니냐고. 내 채를 한 채로 줄이다니. 하지만 친구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이게 제일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내 채를 관리하느라 들어가는 시간과 돈과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한 채가 훨씬 낫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 한 채의 값이 올라간 폭이 예전 네 채가 올라간 것보다 더 크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박 씨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난 5년간 자신의 새 아파트가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했습니다. 강남 근처 아파트는 6억 가까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 채는 합쳐도 1억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채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만약 5년 전에 외곽 두 채를 팔고 강남 쪽으로 한 채 더 샀다면 어땠을까? 계산을 해보니 지금보다 최소 10억은 더 벌었을 것 같았습니다. 박 씨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진작 이 결정을 하지 못했을까? 박 씨만 이런 고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사는 60대 초반의 김 씨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김 씨는 분당에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자동이었고 하나는 외곽 지역이었습니다. 김 씨는 분당이면 다 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자동 아파트는 올랐지만 외곽 아파트는 정체되었습니다. 김 씨는 고민 끝에 외곽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정자동 아파트를 더 큰 평수로 갈아탔습니다.
주변에서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했습니다. 두 채를 한 채로 줄이다니 말이 되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김 씨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새로 산 정자동 대형 아파트는 1년 만에 4억 가까이 올랐습니다. 만약 예전처럼 두 채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만큼 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김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이제는 한 채만 잘 고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채를 가진 것은 옛날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예전에는 분명 여러 채를 가진 것이 유리했습니다. 여러 채를 가지면 위험을 분산할 수 있었고 월세 수입도 더 많았습니다. 한 곳이 안 올라도 다른 곳이 올라서 손해를 메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시장이 완전히 양극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곳은 계속 오르고 그렇지 않은 곳은 계속 제자리이거나 떨어집니다. 중간 지대가 사라졌습니다. 서울과 경기에서 좋은 곳이란 어디일까요? 사람들이 진짜 살고 싶어 하는 곳입니다. 교통이 좋고 학군이 좋고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곳입니다. 무엇보다 직장과 가까운 곳입니다. 서울로 출퇴근하기 편한 곳입니다. 이런 조건을 갖춘 아파트는 수요가 끊이지 않습니다.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계속 나옵니다. 가격이 올라도 사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외곽 지역은 다릅니다. 가격이 싸도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투자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세금 문제가 더해졌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습니다. 세금만 내다가 이익이 다 사라집니다. 차라리 한 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세금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1주택자는 세금 혜택이 많기 때문입니다. 양도세도 면제받을 수 있고 종부세도 내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합쳐지면서 똘똘한 한 채 전략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박 씨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외곽 두 채를 팔기로 한 것입니다. 생각보다 매도가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투자자들보다는 실거주 목적의 젊은 부부들이 샀습니다. 그들은 서울은 너무 비싸니까 경기도라도 사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박 씨는 두 채를 판 돈으로 강남 근처 아파트를 더 좋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역세권이고 대형 평수였습니다. 가격은 훨씬 비쌌지만 박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 한 채가 예전 세 채보다 나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박 씨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새로 산 아파트는 벌써 억 단위로 올랐습니다. 세입자 걱정도 없었습니다. 전세로 내놓자마자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원하는 가격보다 더 높게 주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박 씨는 안도했습니다. 동시에 후회도 했습니다. 왜 진작 이 결정을 하지 못했을까? 몇 년만 일찍 했어도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텐데. 하지만 모든 사람이 박 씨처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똘똘한 한 채 전략은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서울이나 경기 좋은 지역의 아파트는 가격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여러 채를 가진 사람이라면 팔아서 갈아탈 수 있지만 한 채도 없는 사람은 엄두도 못 냅니다. 젊은 사람들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평생 모아도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 하나 사기 힘듭니다. 똘똘한 한 채는 이미 자산이 있는 사람들의 전략입니다. 이 현상은 부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킵니다. 좋은 집을 가진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계속 가난합니다. 집값 상승의 혜택은 특정 지역에 집중됩니다. 나머지 지역은 소외됩니다. 이것이 공정한가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하지만 시장은 공정함을 따지지 않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만 작동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곳은 오르고 원하지 않는 곳은 오르지 않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50대 중반의 이 씨도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